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보성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두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풍 나크리가 지나고 난 뒤 남도 들녘에서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탐스럽게 익어가던 과일이 무더기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보전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이 마련돼 있지만 올해는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안이 희귀 산호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은도와 백도 해역에서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순천 지역의 낙과 피해가 큽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과수출하를 앞뒀던 농민들은 망쳐버린 농사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나가면의 한 배 생산 농가. 나무 밑으로 하얀 봉지에 쌓여있는 배 수백 개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나크리가 몰고 온 강풍으로 다 자란 배가 거의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에 계속된 비로 떨어진 배는 치우기도 전에 빗물 속에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땅에 떨어진 배들은 단맛이 들기 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배집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대부분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나마 나무에 달려있는 배도 태풍이 배나무의 뿌리를 흔들어 생장점을 멈추게 해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추석은 예년에 비해서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간 쪽이 전국에서 제일 빠르니까 추석에 맞춰서 대비해서 재배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충격이 좀 큽니다.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숭아도 낙과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 일부 복숭아 나무는 아예 가지채 부러졌습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작은 나무도 심어봤지만 강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순천 지역에서만 이번 태풍으로 전체 과수농가 가운데 40%가 낙과 피해를 봤습니다. 일단 지금 이쪽 지역이 지금 예찰 조사한 결과는 낙과가 좀 심한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는데 낙과 때문에 농민분들이 많이 이제 상심이 크실 건데 조사를 하면서 그거 좀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나크리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피해를 다 수습하기도 전에 이번 주말 또다시 대형 태풍 한롱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애간장을 더욱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태풍 나크리가 몰고 온 비바람에 특히 농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보존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지만 올해는 유독 보험 가입률이 낮습니다. 왜 그런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 김보석 씨가 17년째 가꾸고 있는 배 과수원입니다. 수확을 겨우 닷새 남기고 태풍 때문에 배가 진흙밭에 나뒹굴게 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낙과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되는 게 위안입니다. 지난 2012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없이 태풍 볼라벤에 2.4헥타르 전체 배밭이 망가진 뒤 보험을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넣다가 재작년에 볼라면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이제 계속 넣고 있어요. 이처럼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경험한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가입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벼의 보험 가입 면적은 지난해의 70% 수준에 그쳤고 특히 원예시설은 지난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던 농가 10곳 중 3곳만 보험에 재가입했습니다. 2012년 댐빙과 볼라벤 등 대형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지난해에는 가입률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지난해 태풍 등 별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올해는 보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재해가 없는 해 다음 연도에는 이제 그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저조한 것으로. 또 농작물이 재해를 입어 내년 농사에 타격이 예상되더라도 올해 수확량만 피해로 인정되고 까다로운 보상 절차에 보험료 부담까지 겹쳐 있는 상황.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가입 대상 작물을 확대해도 농민들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정부의 쌀 시장 개방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단체가 농기계 반납 투쟁에 나섭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황전남연맹은 모레 전남도청 앞에서
농기계를 반납하고 정부 쌀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입니다. 농민회는 정부의 쌀 관세와 방침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순천과 영광 등에서 변론을 갈아엎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이 지나갈 때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지붕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을 연 지 5달밖에 안 된 새 야구장인 터라 망신을 샀습니다. 이 경기장 구조를 보면 강풍에 취약한 게 보였는데 너무 안일하게 공사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지붕이 군데군데 뚫려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강풍이 불어 지붕 중앙부 조립식 패널 17장이 한꺼번에 근처 도로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차후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인명피해가 안 나리라고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쳤으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새 야구장의 지붕은 초속 30m의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초속 35m가 넘는 바람이 관중석 스탠드를 따라 소용돌이 치며 올라가면서 지붕 자재를 날려버렸다는 것이 시공사 측의 해명입니다. 1루, 3루 쪽에 불어온 바람이 가운데로 몰려들게 돼 있거든요. 35가 아니라 여기는 45, 50이 넘을 수도 있어요. 측정을 못했지만 비가 떨어지면서 비가 역류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정도로 바람이 돌풍이 셌으니까. 광주 새 야구장은 외야가 뚫려 있고 주변에 큰 건물이 없어서 강풍이 불면 속수무책이라는 게 이번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채광과 미관을 고려해 설치된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은 안전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결국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서 삼성전 2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야구장 시설이 문제가 돼서 경기가 취소된 것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3번째입니다. 광주시는 안전 강화를 위해 지붕 자재를 바람에 강한 철판 재질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축 경기장의 지붕 자재가 소형급 태풍에 맥없이 날아간 상황에서 더 센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까지 있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품 구장임을 내세우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 5개월 만에 강풍 피해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보성군 노동면 녹차터널 근처 도로에서 30살 서모 씨가 운전하던 엑센트 승용차가 마주오던 소렌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 서 씨와 함께 타고 있던 27살 이모 씨, 소렌토 운전자 42살 주모 씨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두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송원 자사고가 제출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반려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원 자격에 성적 제한을 둔 송원고의 모집 요강은 자사고 지정을 연장하는 조건에 어긋난다며 이를 반려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자사고 지정을 연장하면서 성적 제한을 없애라는 조건을 달았고 송원고는 내신 성적 상위 30%였던 지원 자격을 50%로 확대한다는 모집 요강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상의 절충안이 거부된 가운데 오는 14일 모집 요강 확정을 앞두고 송원고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영광군청 공무원이 업체 청탁을 받고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려는 민간업체의 청탁을 받고 가치 없는 공장을 담보로 인정하거나 부풀려진 감정평가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20억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A씨를 포함한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선 6기 첫 해외 방문지로 베이징을 선택해 중국과 친해지기 전략에 시동을 겁니다. 윤장현 시장은 오늘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여행사와 종합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시장은 또 중국 문화부 부장을 예방해 내년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중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채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문화원 분원의 광주 건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은 광주 MBC가 우리 주변의 희망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대 젊은 나이에
국내 최대 IT 기업과의 제휴를 이끌어낸 한 젊은 기업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신생 IT 기업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중요한 내용을 클릭하면 같은 어플이 깔린 친구들이 자동으로 등장하고 공유만 누르면 원본 그대로 전달됩니다. 드래그와 복사 등 적게는 7단계에 이르던 기존 방식을 3단계로 대폭 줄였습니다. 해외에서 기술력을 먼저 인정받아 수출길에 올라 올해에만 2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래그 한 번에 단축키 한 번으로 내 스마트폰과 또 다른 타인의 스마트폰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함이 있습니다. 어플 개발자는 배효환 대표. 29살이던 지난 2009년 광주 과학고 동문 등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3년 동안 매출이 없다시피 했지만 재산을 팔아가며 기술 개발에 매달렸고 2011년에는 미국의 글로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TCL 그룹과 스마트 디바이스 1억 대의 어플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아이디어와 어떤 산출물들은 광주에서 내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팔거나 아니면 시장을 키워간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또 다른 그 가능성을 열지 않았나. 국내 최대 포탈 네이버와 벤처기업 최초로 제휴도 이끌어냈지만 배 대표의 도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후불제 광고 어플을 만들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항상 을을 생각하고 을의 입장에서 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IT 업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지면서 거액의 M&A 제의까지 받고 있는 배효환 대표. 하지만 기업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지론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또 묵묵히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학 담당 교사들은 마무리 학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은 남은 100일 동안 부족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되 자신 있는 영역도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수시 모집에 지원하더라도 수능시험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은 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제2외국어 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2외국어 위탁교육은 조선대에서 방학 중 2주간 진행되는데 독일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5개 과목이 개설되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남해안이 희귀 산호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문도 백도 해역에서 멸종위기종이 잇따라 발견돼서 보존 연구 가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거문도 백도 수중입니다. 이곳 수중에서 멸종위기종 산호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 2급인 자색수지 맨드라미와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 바닷속 소나무로 불리는 천연기념물 해송, 지난 6월에는 희귀 진홍나팔 돌산호 군락지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일대역에서만 최근 2년간 6종의 멸종위기종 산호가 확인된 겁니다. 멸종위기종으로는 6종이 발견이 됐고요. 주로 보면은 여수, 거문도 이렇게 먼바다 쪽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주 해안에서 서식하는 산호들이 남해안에도 군락을 이룬 것은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존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 전체 그 바다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수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아마 그런 수온 상승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바다의 꽃 산호, 거문도 백도 해안이 남해안 산호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름철 바다의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민어를 주제로 한 특산물 축제가 오는 9일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신안군은 태풍 나크리로 연기된 민어축제를 9일과 10일 이틀간 대광해수욕장 특설무대 일원에서 치르기로 하고 각종 행사와 시식, 체험 코너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별미축제 일환으로 펼쳐지는 민어는 8월에 수산물로 선정된 신안의 특산물로 특히 여름철 강장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가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와 함께 시민 맞춤형 부동산 거래 상담소를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 개설하고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무료 상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더라도 상담이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이나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분쟁 시 대처 방법 등을 시간 제약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